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번 40 총선에서 충남 유권자들의 민심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지금부터 당선인을 차례로 만나보는 특집 뉴스 전해드립니다. 네, 가장 먼저 서산 태안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와의 세 번째 맞대결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차지하면서 3선 의원이 됐는데요. 성일종 후보의 당선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4년에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태안 군민 또 서산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제가 약속드린 거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국회의원을 하면서 더더욱 약자 편에 서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손 잡아드리고 또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시면 눈물 닦아드리고 또 어렵고 힘들 때 제가 늘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남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이어서 이번에 3선에 성공하셨잖아요. 굉장히 뜻깊은 선거 여정이었어요. 한번 돌아보신다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3선이 나온 적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연속해서 3선이 나온 게 처음입니다. 또 이런 열망이 많이 계셨었고요. 또 3선이라고 하는 길목에서 여러 가지 넘어야 되는 산도 있고 또 바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우리 서산 시민들 또 태안 군민들이 함께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마타도 같은 것들이 심하고 의혹 제기가 너무 심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이렇게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잘 극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3선 내셨는데 또 지역에 현안이 많이 있잖아요. 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실지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역의 격차 해소하는 게 가장 큰 문제지요. 예를 들면 의료 격차 문제, 또 교육 격차, 교통 격차, 문화 격차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의료 격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의 격차라든지 철도의 노선 또 고속도로의 서산 태안 간의 고속도로를 놓는다든지 또 문화의 격차를 더 해소한다든지 해서 우리 서산 태안이 수도권화를 해서 더 미래로 가는데 우리 서산과 태안이 대한민국의 성장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53년 만에 양자 대결이 펼쳐진 당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가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를 제치고 당진 첫 3선 의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어기구 후보의 당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어기구를 다시 믿고 이렇게 또 4년 동안 큰 임무를 주신 우리 당진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선거운동하면서 또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시민들께서 주신 말씀 귀담아 듣고 정말 우리 당진을 더 큰 당진으로 만들어주고 또 3선 중진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 거 잘 귀담아 들어서 4년 동안 열심히 우리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의 그 승리의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네, 이번 승리는 아마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 이 검찰 독재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당진에 내리 3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3선 중진을 만들어서 더 큰 당진을 만들어달라 이런 열망 두 가지가 합쳐서 아마 이번 선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선거운동 당시에도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좀 어떤 장면을 꼽을 수 있을까요? 뭐 그냥 선거를 지금 재선거만 네 번째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시민들 마음을 제가 잘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준비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바대로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을 잘 했고요. 뭐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우리 캠프 모두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 정말 3선 중진이 되어서 우리 당진을 더 크게 만들자 이런 일념하에 똘똘 뭉쳤던 것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네,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이것만큼은 꼭 네. 실현하겠다라는 공약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 네, 이번에 저희들이 그 공약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10대 분야 98개 공약을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제가 역점을 두는 정말 아끼는 공약은 우리 당진이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큰 그 충남을 대표하는 충청을 대표하는 큰 무역항을 하나 만들겠다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당진도 정말 저쪽 그 평택한테 우리 뺏긴 우리 당진 땅 많이 뺏겼잖아요. 그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화가 나 계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당진항 독자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지금 해소를 시켜서 만들어냈는데 그 결과대로 우리 당진에 정말 반듯한 무역항을 하나 꼭 만들어내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충남 대표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홍선 예산선거구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가 전 충남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를 제친 건데요.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우리 양승조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일념으로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신 우리 홍문표 의원님께도 정말 감사 인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성 군민, 예산 군민 여러분께서 선거 기간 동안 보여주신 그리고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그 뜻 겸허히 받들고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제가 고향 홍성 예산에 출마한 그 명문 자체가 소멸해가는 지방의 부활을 다시 우리가 꿈을 꿔야 되고 그 선도 무대를 고향에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 지방시대, 지방의 부활을 이곳 고향 홍성 예산에서 받들 수 있도록 불철주야 주민과 소통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홍성이나 예산의 원도심 부활을 비롯해서 그동안 밀려있던 여러 가지 숙제들을 저희가 대통령부터 도지사, 군수 그리고 또 지방의회까지 원팀이 된 만큼 힘있게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총선과 함께 열린 당진시 충남도 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홍기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당진 13동과 고대 성문면이 속한 충남도의회 당진시 제3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기후 후보와 진보당 김진숙 후보, 무소속 김혜곤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제2대 당진시 의원과 11대 충남도 의원을 지낸 홍 후보는 성문 간척지 대형 축사 조성을 막겠다고 약속했고 교직원 휴양시설 원안 추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시까지 함께 연결을 잘 고리를 만들어서 우리 당진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자리이니만큼 다시 고스란히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재보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정우 후보가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정우 후보와 국민의힘 구기수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졌는데요. 개표 결과 민주당 이정우 후보가 득표율 52.09%로 47.9%를 기록한 국민의힘 구기수 후보를 제치고 도의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 후보는 농촌 인력 확보와 의료체계 개선, 재해복구 대책 마련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어떤 권한과 혜택이 주어질까요? 이재현 의원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연봉도 높고 특권도 꽤 다양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특권들이 개인의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권한 축소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국회의원들이 받는 연봉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공개된 내용으로 비춰보면 일반 수당 8,200만 원,
입법 활동비를 비롯한 각종 수당을 더하면 연봉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특권과 혜택도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회기 중인 의원을 사법기관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범죄의 혐의가 있어도 부분적으로 검찰의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면책 특권도 주어집니다. 국회의원의 혜택은 2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의원 1명당 보좌관 7명을 둘 수 있습니다. 의원회관에 사무실도 제공되는데 방의 크기가 148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입법과 정책개발 지원은 물론이고 출장 시 출장 비용과 교통비도 모두 지원됩니다. 후원회를 조직해서 1년에 1억 5천만 원의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연간 650조 원의 국가 전체 예산을 감독하는 국회의원의 업무 특성을 비춰볼 때 300명 남짓한 의원으로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다른 국가들처럼 국회의원의 연봉과 권한을 줄이고 대신 의원 수를 늘려서 국정의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월급도 낮추고 차라리 그럴 바엔 더 많은 사람들 그 돈으로 더 많은 보좌진을 좀 더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특권과 권한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나름대로 TFT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어떻게 내려놓을 거냐라고 국민들하고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1년에 1억 5천만 원씩 300명에게 지급되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급여. 22대 국회에 거는 유권자들의 기대는 고액 연봉과 권한의 가치 이상으로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선거가 모두 끝나고 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 현수막들인데요. 처리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켜 유세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당진의 한 교차로 선거 현수막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건물 절반을 뒤덮은 대형 현수막도 눈에 띕니다. 대부분 후보의 얼굴이나 공약이 담겨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선거 유세를 위한 현수막들이 거리에 내걸리는데 문제는 선거가 끝나고부터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모두 폐기 처리되는데 대부분 플라스틱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 잘 썩지도 않는 데다 소각할 경우 이산화탄소는 물론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농업과 공사 현장 등에서 재사용하기도 하지만 쏟아지는 양에 비해 재활용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된 현수막은 1,700여 톤, 이 중 재활용된 비율은 약 24%에 불과합니다. 지자체마다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비율도 천차만별입니다. 울산 지역의 재활용률은 90%에 달하는가 하면 충남 21%, 대전과 세종은 0%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선거 유세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수막 사용을 줄이고 디지털 유세나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을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자원들을 덜 사용하는 이런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그런 게 확산되어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탄소 중립 이런 것에 부합하는 선거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선거 홍보물을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고 재활용이 쉬운 현수막으로 바꾸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제22대 총선 당선인들의 임기는 오는 5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회의원이 가진 막대한 권한, 꼭 국민과 지역을 위해 행사해 주길 바랍니다. 22대 총선 당선인 특집으로 전해드린 헬로티비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